여러분 안녕하세요. 향기치유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무의식의 신상을 털어보겠습니다. 여기에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진열장에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는 아이 손을 끌며 앞으로 가려 하지만 아이는 그 자리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또는 아이 손에 사탕을 들고 있는데 이 사탕을 뺏기면 어떨까요? 사탕은 이가 썩어서 안 돼. 나중에 줄게 라고 설득시켜도 사탕을 줄 때까지 울지요. 5살짜리 아이는 갖고 싶고 사고 싶은 걸 그 자리에서 갖지 못하면 떼를 쓰고 울어요. 꼭 그 자리에서 가져야만 하죠. 어른이 돼가며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떼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른이 돼가며 화가 나도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고 속을 감추며 겉으로 쇼도 할 수 있게 되죠. 아이가 자라며 의식적 행동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행동들이 정말 많아요. 무의식이라는 뿌리 깊은 실체 위에 의식이라고 보이는 작은 빙산의 일각이 있는 거예요. 의식은 10%, 무의식은 90%를 차지해요. 어떤 누군가는 99%의 무의식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당신의 삶을 보면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머리 빗고 출근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입은 음식을 씹고 목은 음식을 삼키고 위는 소화를 시키죠. 혹 이런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네? 이제부터 느리게 뛰어볼까? 눈이 너무 자주 깜빡이네. 천천히 30초에 한 번 깜빡여 볼까? 침도 규칙적으로 삼키고 음식을 씹을 땐 근육을 이용해서 벌리고 윗니와 아랫니를 잘 교차하고 씹자. 걸을 땐 왼발이 먼저 나가서 땅을 닿을 때쯤에 오른발이 나갈 준비를 하자. 손톱은 자르기 귀찮으니까 5개를 한번 자를 정도로 조금씩만 자라자. 이렇게 의식적으로 내 몸 구석구석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삶의 90%의 행동들은 배우지 않아도 모두 이렇게 무의식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기 멧돼지가 밭에 있는 채소를 먹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호랑이 변 냄새를 맡는 순간 멈칫거리며 산으로 도망가요. 태어나서 한 번도 호랑이를 본 적이 없는 멧돼지는 엄마 멧돼지 뱃속에 있을 때 호랑이라는 냄새를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서 위험하다라고 경보를 울려주는 거예요. 아주 옛날 짝사랑했던 소녀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세월이 많이 흘러 대중석을 걷고 있는데 문득 스치는 낯선 여자에게서 나는 향기를 맡는 순간 소녀가 생각이 나죠. 내 몸 세포에 저장된 그때 그 소녀의 향기. 무의식은 그 소녀의 향기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낀다는 향수 광고처럼요. 우리의 몸은 10%의 의식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런 기억들을 90%를 차지하고 있는 무의식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을 하고 있어요. 위험했던 순간, 창피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불행했던 순간.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이 느껴질 때 무의식에서 경보기가 울리죠. 지금 또 그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조심해. 검은 차에 치여 심하게 다친 사람이 검은 차를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전쟁 때 임산부들이 약한 남자아이보다 강한 여자아이를 더 많이 출산했대요. 약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유아기 생존율이 8%나 높았고 자손을 4%나 더 낳았대요. 엄마는 무의식 속에서 전쟁에 버틸 수 있는 아이들을 낳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만성적인 질병, 고질병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렸을 때 배신당했거나 사랑의 아픔을 경험했던 기억이 무의식에 각인된 사람은 심장질환이나 가슴 쪽이 아플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오랜 시간 뒤 관절염이나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과거의 억울함이나 해결되지 못한 답답한 경험들로 인해서 암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가족 간에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불행하고 화목하지 못했던 가정생활은 먼 훗날 혈액순환 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네요. 당혹스러운 기억이나 억압, 이런 것들에 숨기고 싶은 기억들은 피부의 문제로도 나타난답니다. 예를 들어 두피 가려움증이나 피부 질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오래전 읽었던 책에서 어렸을 때 어떤 감정이 커서 특정 질환이 온다는 내용을 봤는데 그때는 지나쳤던 내용들이 지금 다시 생각이 나네요. 지인분 사례를 공유할게요. 그분은 늘 콘솔이 끌린답니다. 콘솔은 깊은 외로움과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 끌리는 건데 지금 외롭지 않다는데 콘솔이 왜 자꾸 끌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린아이가 돼가는 엄마를 달래는 순간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엄마가 미웠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렸을 때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영원히 엄마의 사랑을 못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엄마가 미워서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가난해서 배를 골았고 동생과 신문 배달도 하였고 또 타국에서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그래서 결혼할 때는 정작 무일푼이었다네요. 엄마가 빚쟁이에게 데리고 가서 그 빚까지 갚아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불만도 없고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의식적 생각으로는 당연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다들 어렵게 살았으니까요. 늘 듬직하고 뭐든 솔선수범하면서 부지런하신 분. 그분의 무의식에 사탕이 먹고 싶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네요. 그분이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했던 게 생각납니다. 무의식은 경보기를 울려댑니다. 5살짜리 아이가 사탕을 뺏겨서 우는 것처럼.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 큰 어른에게 사탕을 주는 건 웃긴 일이죠.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듯 사랑의 굶주린 각인된 세포에 콘솔의 향을 맡아서 지금부터라도 내면 아이를 달래줘야겠다라고 본인과 약속을 하셨대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삶이 힘들어 있었고 누가 뭐라고 하면 싸움닭처럼 덤벼들었어요. 늘 힘이 들어가 있었고 본인도 긴장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다행히 그분이 착하고 어린 마음형이라 지금까지 같이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향기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이분은 지금은 감사하다는 말을 늘 하시고 사신답니다. 얼마 전에 동생 친구를 만나서 향기 테라피를 하는데 콘솔이 첫 번째로 고르길래 지금 외로워? 라고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고 위로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답니다. 그런데 콘솔이 끌리는 게 의아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본인이 2살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집안이 엉망이 됐다네요. 엄마가 자기를 업고 병원에서 아빠를 간호하는데 자꾸 우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울면 꼬집기도 했답니다. 내남매 중에 본인을 다른 집으로 보낸다 말을 들었을 때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크면서도 다른 언니들, 동생들이 늦게 들어오면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데 본인이 늦게 와도 엄마는 전화도 없었답니다. 다른 딸보다 당차고 야무지게 생겨서 다른 데 보내도 잘 할 거라 생각하셨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들은 어리고 가장이 교통사고로 집안이 무너지게 생겨서 자살까지 생각하셨다는데 당연히 딸로서 충분히 이해한답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머리로 이해가 간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그런데 가끔 가족들에게 만나면 가족들을 만나서 웃고 있어도 혼자 문득 외롭다는 느낌을 든답니다. 자기도 관심 받고 싶었답니다. 아직도 가족을 만나면 자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동생의 무의식 내면 아이도 사탕을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가족들과 엄마가 어떠한 말을 해도 내면 아이는 믿지 않을 거예요. 6개의 오일을 이네일러에 모두 떨고 향기를 맡으라 줬습니다. 짝사랑에 좋았던 향기가 세포에 각인이 돼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그 향이 나듯이 향기를 맡고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게 만든답니다. 또 한 번은 여러 명에게 향기 테라피를 하는데 그런데 모든 분들이 피스피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나왔는데 향을 맡고 다들 말씀하시기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를 해야 될지 고민이며 미래가 불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배우기도 하고 기웃거려 본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걸 더 크게 보고 부러워하며 못 가지면 속상하다 합니다. 어디 가나 남보다 나아야 하고 참견도 잘해서 주변이 늘 시끄럽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에게 6가지 오일을 한 방울씩 떨궈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향기는 참 신기합니다. 무의식의 내면 아이가 사탕을 먹고 싶다고 알려줍니다. 그 아이를 밝은 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치유를 해줍니다. 아이를 데리고 햇빛으로 나오듯 빙산의 일각의 아래 90%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강력한 햇빛에 차가운 얼음이 스르르 녹듯이 녹게 됩니다. 60살이 되어도 그 내면 아이는 5살입니다. 그 아이에게 사탕을 주세요. 저는 늘 포기부가 끌립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포기부가 끌립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은 봉사하고 가족애보다는 인류애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감정 테라피 나는 잘 안 맞나 싶기도 하고 끌리는 포기부를 맡으며 내면 아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내면 아이는 차가운 공간에 슬픈 눈을 하고 멀찌감치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충혈되고 겁 많은 눈에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느낌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저만 친척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개울가를 쳐다보는데 물고기가 노는 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언니가 물고기를 잡아주었습니다. 고무신에다가 물고기를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촌 언니가 막 화를 내면서 그 물고기를 오리한테 던져줬습니다. 6살 정도로 기억되는데 논밭을 혼자 걸으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우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지금도 물이 무섭습니다. 화장실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언니가 씻기면서 짜증냈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남의 밭에서 오이, 가지를 따오라고 시켜서 오이하고 가지를 따다가 주인이 왔는데 오히려 주인이 그것을 따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서먹서먹했습니다. 후에도 저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았습니다. 정류장까지 가서 아빠를 늘 기다리곤 했습니다. 서울에서 동생은 유치원을 다녔는데 마당에 시소가 있는 아담한 한옥집이었습니다. 유치원 보기 부러웠습니다. 밖에서 안을 쳐다본 기억도 납니다. 동생은 지금도 자기가 예뻐서 엄마와 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 들어도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데 내 내면 아이는 부러움과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나 봅니다. 시골에 남겨졌던 어린아이는 지금도 내면에서 이해를 못하고 사탕을 먹고 싶은 어린아이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탕 달라고. 물고기 버리지 말고 물에 빠졌을 때 웃지 말고 포근히 안아달라고. 화장실에 빠졌을 때 찬물로 씻기면서 화내지 말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억들이 떠오르며 눈물이 나네요. 그 아이를 옆에서 쳐다보는 듯 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만약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너를 품에 안고 한시도 내려놓지 않을 거야. 널 눈동자같이 지켜줄게. 감정 테라피 향을 맡으면 그냥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고 저랬고 화가 났었고 억울했고 미워서 죽이고 싶었고 사랑을 못 받아서 외로웠고 질투 났었고 미래의 걱정, 과거의 후회, 속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주책 없이 울었네요 라고. 내면의 5살짜리가 어둡고 차가운 방에서 사탕을 안 준다고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려서 부유하고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5살 때 언니랑 비교하는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그걸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이 내면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상처를 받는구나. 어느 집이나 이런 비교는 다 하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거나 말 안 들으면 버린다거나 그럼 모든 어른들이 무의식의 아픔을 갖고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이 아픈 건 바로 그래서예요. 아이에게 사탕을 주세요. 이빨이 좀 썩으면 어때요? 아이가 행복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 미안해라고 이야기해보세요. 당신 내면 90%는 태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안 좋은 기억을 향기로 하나하나 찾아서 달래주는 거예요. 주무실 때 향기를 디퓨징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조용히 내면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잠깐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굳이 어린아이의 형상은 만들지 않아도 그냥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당신을 쳐다보고 있나요? 아이가 울고 있나요? 뒤돌아 있나요? 웅크리고 있나요? 다가가서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생각만 하셔도 돼요. 너가 힘들고 아플 때 내가 지켜주지 못했네. 미안해라고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한번 안아줘도 되겠니? 라고 허락을 받으세요. 그런 다음 아주 부드럽게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이제는 따뜻한 창가로 와서 편히 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작은 침대를 선물해 주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작고 푹신한 침대에서 아이가 행복하게 자고 있는 상황을 상상하셔도 돼요. 사탕 달라고 우는 아이가 사탕을 먹으면 행복해하죠. 그런 것처럼 향기는 마법을 부려요. 사실 마법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보호받지 못했던 감정이든 두려움이든 미움, 시기, 질투 등 수치심 등은 햇살을 받듯 사라져버려요. 이 작업을 몇 번 해주세요. 어렸을 때의 기억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치유합니다. 우리의 몸 60조 개의 세포에 각인된 무의식은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열쇠에 꼭 맞는 키가 필요하듯 현관문 비번을 제대로 눌러야 문이 열리듯 꼭 맞는 키가 있어야 해요. 그건 바로 향기입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10%의 의식을 만족시키는 것에 힘쓰며 살아가요. 예쁜 외모, 멋진 자동차, 명예, 펜트하우스, 화려한 쇼, 가면의 얼굴. 나는 긍정적이며 늘 이해가 많고 좋은 사람의 소유자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내면 아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살다가 어느 날 비슷한 감정과 사건이 발생되면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죠.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보이지 않는 90%의 무의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요. 여러분들의 90%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아파 있어요. 지금 당신의 내면 아이는 어떤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댓글에 써주세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